아나필렉시스 쇼크, 급성 과민성 면역 반응으로 인한 쇼크 사망은 사실은 이 유전자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던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 백신도 동일하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게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고 예방하기 힘들고, 어떤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든지 그럴 위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백신들이 어떤 항원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유전자 백신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보다 더 안전한가, 이런 부작용이 적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가 유전자 백신을 썼을 때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의 백신과 다른 부분은 달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어떤 배달하는 벡터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감염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이런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감염 반응이 일반 건강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신체가 많이 약해져 있거나 기저질환,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백신 때문만이냐, 그 백신의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 그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백신의 책임 때문만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비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인체 세포 내로 침투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존의 인체에는 없던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인체의 핵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DNA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이 DNA가 기존에 우리 인간에 존재하던 인간 유전체 DNA에 인테그레이션 되거나 이쪽에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그냥 RNA만 생성을 해서 항원 단백질만 형성을 하는 자기 역할만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총론에서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했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인체 유전자 내에 인테그레이션 돼서 이 자체의 어떤 변형을 가져오거나, 인간 유전자의 기존에 들어있는 암 유전자를 잘못 건드려서 암을 유발해내는 그런 부작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은 백신을 맞자마자 수시간 혹은 수일 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10년, 20년 후에나 이런 문제가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다라고 치부를 하실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좀 이런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의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였거든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을 피하고
증식을 하거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더라. 이런 사실이 처음에 학계에 발표됐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취급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암을 유발하는 암 전구 질환으로서 이제는 B형 간염이 이 질환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외부에서 침투한 유전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는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되거나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사실 유전자 백신은 우리 인간 역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챌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에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좀 급하게 도입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 그리고 의학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료 행위든지 완전히 100% 안전하고 장점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긴 분명히 단점도 따라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나가야 될 거고, 결국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잘 저울질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의 위험, 그리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간주가 될 때는 그런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의 장점이 부각되겠죠. 특히나 코로나 감염이 심하고 사망자가 높은, 그런 위험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백신의 도입과 즉각적인 백신의 사용이 아주 지금 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 방역을 잘하고 전파가 많이 심하지 않고 사망률도 높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유전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저울질을 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아주 이 백신의 비용도 상당히 고가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더 저렴해질 걸로 기대는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 원리와 종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지가 않네요. 여튼 그렇게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